자, 여러분 지난 강의까지 10번째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는 11강이 왔어요. 자, 힘을 내시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느꼈던 그리고 조금씩 영어에 대한 것들을 넓게 편안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착하고 끝내야지 이런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끝은 없습니다. 평생 공부하셔야 되고 합격하고 나서도 즐길 수 있는 영어를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즐기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장에는 11강으로서 여러분 교재는 11장이지만 강의도 11강으로 분사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 그죠? 과거 분사. 자, 현재 분사 그러면 동명사하고 생김새가 똑같죠. 자, 우리가 10강에서 배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동일한 거지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make 또는 take 또는 come.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현재 분사나 동명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끝에 이 이는 그죠? 슈아라 해서 발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직접 ing를 붙입니다. making, taking, 그죠? com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이것들이 만약에 명사 대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준다. 그러면 현재 분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자, 얘들이 이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거나 여기처럼 그죠? 여기처럼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런 식의 형용사 같은 의미를 가지면 현재 분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분사고요. 이렇게 되면 동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생김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의 판단 기준, 영어를 배우는 판단의 기준, 문장이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10강에서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 동사들이 동명사로서 뭐뭐 하기 하는 것,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것들을 검증했고요. 지금 이제 분사 배우는 건데 이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walking. 자, 걸어가고 있는 그죠? boys. 소년들, 걷고 있는 소년들. 그럼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sleeping, babies, 잠자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ng가 지금 babies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자, 하지만 walking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걷기는 is good for health. 건강을 위해서 좋다.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침에 걷는 것은, 걷기는,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얘가 동사고요. 굿이 주격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일단 동명사라는 거야. 같은 워킹이라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구분은 뭐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과거분사라는 것은, 과거분사는
현재 분사 똑같이 얘들은 절은 아니고 구를 만드는 준동사인데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 play, played, played 불규칙 변화 lie, lay, lain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변화 단계 자 규칙 변화 보겠습니다. play, played, played 그렇죠? 여기에 쓰이는 played 요것이 과거 분사고요. 자,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로서 여러분 암기하셨나요? lie, lay, layin. 자동사 이거. 그다음에 lay, laid, laid. 타동사의 이거. 그래서 과거 분사라 하면은 세 번째 단계의 동사의 변화 형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규칙으로 변화하는 것은 D나 ED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드리고 열심히 조금씩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아차 그랬지. 오늘 또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죠? 되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명사 대명사를 분사가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개념이면 분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죠. 보세요. 부상당한 군인 그러면 wounded soldiers. 여기에 wounded라고 하지 않고 wounding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그 동작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고 당했다는 것은 그 동작을 이 soldiers가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ing 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또는 뭐먹게 하는 능동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과거 분사는 부상당한 그러면 수동적 개념이고 그 동작이 이미 완료가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사는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일 때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일 때 써먹는 건데 얘들이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명사의 앞뒤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라 한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1장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and 그리고 분사 구문. 분사란 무엇인가?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현재 분사, 동명사와 동일한 형태, 모든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형태인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있다. 물론 과거 분사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규칙 변화의 모양과 불규칙 변화의 모양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바로 형용사 기능을 수행한다. 명사나 대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수식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면서 형용사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가집니다. 자, 드디어 그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딜레마라고 했어요. 자, convincing opinion 썼습니다. 그럼 이때 convincing은 opinions라는 명사를 분명히 수식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convince 볼까요? convince가 타동사의 성질로서 뭐뭇을 납득시키다 또는 뭐뭇을 설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ing를 붙여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납득하는 의견들, 의미가 이상하죠.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설득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의견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onvincing opinions 그러면 설득력 있는 의견들.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설득력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방출하고 내놓으셔야, 그죠? 우리가 거기에 회의에 대한 특명에 맞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얘가 이런데 보세요. The opinions 그 다음에 convincing 그 다음에 attendance in the conference 썼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써. 아직 문장이 마침표 느낌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써가는 과정인데 지금 convincing이 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convincing이 opinions를 이렇게 수식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한 거는 맞는데 잘 봐요. 이 convince가 타동사였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attendance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n the conference는 그 회의에서 그 회의의 참석자들을 설득하는, 납득시키는 의견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타동사의 본래의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얘는 convince란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현재 분사이고 convince란 타동사의 성질을 충족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있는 opinions를 수식하는데 이렇게 얘는 단어로 설정이 돼 있고 이미 단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도록 형용사화 되어 있는 현재 분사 모양의 형용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현재 분사면서 형용사 기능이고 현재 분사면서 형용사 기능이고 동사의 성질상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convincing인데 반해서 같은 형용사라도 얘는 설득력 있는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란 뜻의 형용사로 굳어져 있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분사지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he is dead 그는 죽었다. dead가 죽은이라는 형용사의 뜻입니다. 하지만 he is dying 그러면 그는 죽어가고 있다. 첫 번째 예문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사망이고 밑에 있는 두 번째 예문은 부상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dead가 죽은, dying이 죽어가고 있는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ying은 동사 die와 진행 의미 ing가 만들어낸 분사형 형용사이고 dead는 순수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분사 구문은 분사가 포함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장 안에서 등장하는 형용사 기능의 형용사절 축소와 부사 기능의 부사절 축소를 나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 설명할게요.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분사는 뭐 이렇다 치고 분사 구문은 뭐냐? 구문이란 구가 뭐냐?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그저 절은 아니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while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자, 이때 한번 볼게요. 내가 그 거리를 따라서 걷고 있는 동안 나는 한 오랜 옛 친구를 만났다. 이때 while이라는 접속사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죠. 그죠? 부사절, 주절이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단문이라고 하나요? 중문이라고 하나요? 복문이라 하나요? 호남문이라 하나요? 그죠? 복문. 종속절이 주절의 앞뒤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사절이라고 하잖아요.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에서 주절의 주어인 I와 종속절의 주어가 I가 있으면 얘를 빼고요. 접속사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 접속사는 이 I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라지니 같이 사라지고 얘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worked의 원래 원형은 뭐예요? work잖아요. work. worked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 walking이라고 붙이고 현재 분사로 만들고 나머지 along the street 그리고 이렇게 주절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walking along the street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분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져 있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줄여쓰기 된 형태.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줄여쓰기 된 형태. 이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walking 앞에는 접속사 얘를 보이지 않더라도 살려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거리를 따라 걸을 때,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동안 이렇게 이 말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주어야 번역의 의미가 있다. 자, 그런 반면에 똑같이 walking이지만 보세요. The students 그 다음에 who were walking along the street 자, 그럼 얘는 뭐냐? who라고 하는 관계사절이 똑같이 복문이죠. 거리를 따라 그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던 학생들이 놀라고 말았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were surprised at the scene. 그 장면,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 이때 관계대명사 주격과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비동사도 같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없다고 봐봐. 이렇게 쓰면 후절이란 형용사절이 형용사 역할의 구로 바뀌었다고 해서 얘도 분사 구문인 분사 구문인데 형용사절에서 바뀐 분사의 형태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교재 보시면 하지만 분사 구문은 분사가 포함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내는 문장 안에 등장하는 형용사 기능의 형용사절의 축소판과 부사절의 축소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쭉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 갈게요.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는 무엇이냐? 현재 분사는 첫 번째 예문처럼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이란 진행의 의미를 그 다음에 exciting game 흥분을 일으키는 경기 능동의 의미를 뭐뭐케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그래서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예문 또 fallen leaves fallen의 밑줄 그시고 자, 떨어진 잎사귀들이 가을에는 거리에 질비하다. 그런 뜻인데요. 떨어진 할 때 이때 떨어지는 fallen이라는 말 자체가 자동사의 과거 분사로서 완료 개념인 거예요. 만기가 된,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진, 다 말라버린. 이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나뭇잎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리고 만기를 되도록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세월이 저절로 흘러가서 완료된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자동사일 때 완료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두 번째 예문 There are many damaged cars. damaged cars. 거기 damage드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폴른도 밑줄 그시고 damage드도 밑줄 쳐봐요. 자, 이때 damage드는 타의 힘에 의해서 그죠? 피해를 당한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이 있었다. 바로 태풍 때문에. 그런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damage드는 타에 의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수동적 의미다. 그래서 역시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 분사 만드는 법
그건 설명을 동명사에서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3번에 과거분사 만드는 법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불규칙 변화는 A, B, C형, AA, A형, AB, B형, AB, A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하지만 거기 형용사처럼 분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로 쓰이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앞뒤에 모두 등장할 수 있다는 게 또 분사의 특징입니다.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능동과 진행의 의미일 것이냐 완료와 수동의 의미일 것이냐 이건 다르지만 현분, 과분 중에서 어떤 걸 쓸지는 문맥에서 판단해야 되지만 어쨌든 형용사 앞에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사의 강점이기도 하고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5번 동그라미 필요에 따라서 명사 앞에도 명사 뒤에도 등장하여 사용한다. 그거는 글을 쓰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식어를 동반해서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주로 뒤로 가겠죠. 주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뒤에서 얘가 수식하려면 형용사절에서 뭐 이런 모습으로 후비가 생략될 수 있어. 후비를 생략하지 않고 쓰면 형용사절이고 후비를 생략하고 쓰면 이게 형용사 역할의 분사 구문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앞에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주절 앞에 나와 있는 독립적인 분사 구문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처럼 접속사가 살려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다라고 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데 분사 자체는 형용사 역할이지만 문장 속에 등장하면 부사절에서 나온 분사 구문은 그죠? 부사처럼 해석한다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절대법칙 중에서 현분, 과분. 자,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현재 분사 쓰는 게 맞을까요? 과거 분사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걸 판단하는 연습. 자, 1번부터 해볼게요.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행, 그 다음에 능동. 자,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능동은 뭐뭐 하도록 하는, 흥분하도록 하는, 흥미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죠? 놀라도록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완료, 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다 말라버린, 돌아온, 그죠? 마무리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단 수동, 당한의 의미죠. 부상당한, 그죠? 피해를 당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살해당한, 그죠? 그 다음에 린치당한, 이런 것들이 다 수동의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 판단해 볼게요. 자, 2번의 괄호에서 1번 동그라미, 예문 보겠습니다. The dancing girls, 춤추는 소녀들 그럴 때 dancing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danced라고 해야 되겠어요? 춤춘 소녀들, 춤추고 있는 소녀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dancing이 맞겠죠. 따라서 그럼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이 수식하는 명사가 뒤에 있다. 얘들이 수식하는 명사가 앞에 있다. 딱 그거예요. 이 명사나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현재 분사 쓰면 되는 거고 이 명사나 대명사가 동작을 당하거나 끝난다 그러면 과거 분사 쓰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걸들이 댄싱하고 있으니까 댄싱. 뉴스가 놀라는 거예요? 아닌데 여기서는 서프라이징이라는 것은 놀라움을 일으키는 소식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 잡아야 돼요. well dried timbers 하면 잘 마른 목재. 여러분 나무를 배웠어요. 해풍에 그저 말라버리고 또는 뭐 대륙풍에 말라버리고 뭐 캐나다의 밴쿠버 근처에 그 태평양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바다에 소금물에 잠겨져 있는데 다 마르면 수출하죠. 그리고 나무 집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북미 지역에 그런 많은 산 속에 가면 나무로 지은 집들이 진짜 아주 오래오래 몇십 년씩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라버린 목재는 누가 막
토치로 막 불을 질러서 말린 게 아니고 바람이 저절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완료 개념이지 수동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well dried timbers 잘 됐죠. broken windows 창문을 누가 세월이 지나니까 깬 게 아니고 깨어진 거죠. 누군가 돌로 깼다든지 억지로 힘을 가해서 깬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우리말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거 한 80% 우리가 암기해 줘야 되는 건 80% 그리고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잘 판단해서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뀌어 있는데도 풀어야 되는 거 10%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명사 수식도 하고 보충하는 기능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The gentleman talking to her.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신사니까 이건 수식입니다. The soldiers wounded in the battle. 전투에서 부상당한 군인들. 이것도 수식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써보겠습니다. Sorry. 그녀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나한테 미소를 보내면서 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울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녀는 서 있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나에게. 그녀는 서 있습니다. 울면서 크게. 이런 식으로 이건 보충한다고 그래요. 보충. 자, 그런데 이걸 보충하는 개념 이렇게 볼게요.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때는 보충이 아니고 수식한다는 거예요. 날 보며 미소 띠는 그 여성은 나의 어린 여동생입니다.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여성은 나의 어린 여동생입니다. 이때는 얘가 수식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학교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레시맨이다 그러면 집에 오면 또 큰딸일 수도 있어요. 그죠? eldest sister일 수도 있는 거야. 이동하면서 위치가 달라지듯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수식이냐 보충이냐 그런 개념을 항상 현분 과분이 만들어 간다. 그녀는 보입니다. 지쳐 보입니다. 그녀는 슬퍼 보입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인다. 지쳐서 행복하게 슬퍼서 이런 보충적인 개념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수식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분사를 먼저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충은 명사나 대명사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황이라서 주로 주격 보호자리 밑줄 팡팡 목적격 보호자리에 쓴다. 이해되셨죠? 자,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문장 만들어 봅시다. 자, 1번부터 쭉 하면 보면서 1번 날 바라볼 때 그녀는 항상 밝게 미소를 짓니다. 자, she의 동그라미 쳐요. 앞에 분사를 look을 이용해 써야 되는데 she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looking. 자, 두 번째 거리를 따라 걸을 때 he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거리를 따라 스스로 걷는 거니까 walking. 세 번째 There are many kinds of birds.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다. 그죠? 앞쪽 정원에는 노래하는 새들이 노래하는 거니까 singing. 네 번째, 가족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loving.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작을 하면 현재 분사고요. 당하면 과거 분사.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bullfighting, 소싸움은, to는 뭐뭐한 게임이다. 소싸움은 흥분하는 게임이에요. 흥분을 자아내는, 일으키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exciting한 게임이죠. 게임이 스스로 흥분한다는 것이 아니라 흥분을 일으키는 경기. 그래서 여러분,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뭐뭐케 하는, 흥분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제일 많고요. 뒤에서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수식할 때는 뭐 한다? 그렇죠.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형용사처럼 굳어져서 명사를 직접 이렇게 수식할 때는 뭐뭐케 하는, 흥분케 하는, 설득케 하는 이런 식이고 뒤에 있을 때는 뭐뭐를 뭐뭐 하고 있는 명사. 그래서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거 여러분 공부 오래오래 해야 겨우 찾아낼 수 있는 팁이니까 독해할 때 잘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그래서 소싸움은 흥분을 일으키는 경기다. 자, 네 번째.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문장 만들어 봅시다. 1번. 과거분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쵸? 완료와 수동 개념이니까. 자, 이 작품과 비교했을 때 저것이 비교하는 거야, 비교당하는 거야? 서로 비교당하는 거니까 compare to. 비교되어질 때 compare to. 두 번째, 1960년대에 쓰여졌을 때 소설이 쓰는 거야, 쓰여지는 거야? 쓰여지는 거지. written, 과거분사. 세 번째, 20명으로 구성되어진 그 팀은, 그죠? 그 팀이 스스로 막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당한 거죠. 자, 누구누구와 해서 하나의 팀이 꾸려지죠.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된 그 팀은 composed 서울 소속이다. 서울팀 소속이다. 네 번째, 태풍 사라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데미지드 자동차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계의 3명의 파운딩 멤버스, 창단 멤버들이 불법적으로 해고당한 dismissed, 해고당했으니까 열받으니까 소송한다는 얘기죠. 거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dismissed.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당했다, 받았다 이런 느낌이면 과거분사고, 한다,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분사긴 하지만 실제 이거를 현재분사를 쓸 거냐 과거분사를 쓸 거냐는 원조적인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원조적인 동사가 자동사면 현재분사가 주로 쓰이고, 원조적인 동사가 타동사면 수동으로 쓰일 때와 능동으로 쓰일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어려운 사람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도 풀릴 수 있는 것이 80%는 되니까 저대로 우리말과 같이 맞춰서 문맥상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섯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 그죠? 자, 좀 더 앞으로 넘어가면 절이 있어요. 절이 클로즈죠. 절은 꼭 필요한 절이 뭐예요?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주절이죠. 메인 클로즈, S1, V1으로 표시한다. 또 종속절은 얼마든지 S2, V2가 주절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이 함께 섞여 있으면 혼합문이다. 또는 복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속절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절이 있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절이죠. 형용사절이 있고,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죠. 도와주거나 보충하거나, 부사절이 있죠. 시간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면서 when, if, although, because, as, while, as soon as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얘가 바로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줄여쓰기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줄여쓰기 되면 뭐겠어요? 명사 구가 되겠죠. 당연히 절이 구라는 형태의 프레이즈를 갖습니다. 형용사절이 줄여쓰기 되면 당연히 형용사 구가 되겠죠. 부사절이 줄여쓰기 되면 당연히 부사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할 때는 별게 없어요. 다 이게 전판이에요.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글 쓰는 사람 작가의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여러분, 글 쓰다 보면, 주저리 길게 써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잘 써지는 때가 있고, 아무리 그저 말 쓰려고 노력해도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인생의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떠한 여정이고 노하우일 수밖에 없는 게, 작가들은 글을 쓰다가 글이 안 나오고 그러면 막 노숙도 하고, 막 혼자 산속에 가서 막 살아보기도 하고, 그저 좀 더 사이코 같은 사람들은 막 범죄를 저질러 보기도 하고 일탈을 막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되어 있는데 줄여쓰기 할 거냐, 절로 쓸 거냐의 차이인데, 줄여쓰기 하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준동사. 줄여쓰기 하면 준동사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되는 거예요. 주절은 뭐야? 이게 본동사. 그러니까 본동사로 쓸 거냐, 준동사로 쓸 거냐, 주절로 쓸 거냐, 종속절로 쓸 거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별 수 없이. 우리 계속 글을 쓰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문제 풀면서 얘냐 이것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게 본동, 준동, 본동, 주동, 주절, 종속절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동사 그러면 동사니까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절속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과거 동사. 과거 동사 그러면 이 절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절을 구성하는 것을 과거 동사라고 그러죠. 모든 동사는 뭐야?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그러잖아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여기는 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든 종속절의 동사든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과거 동사라 하고, 결국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변화형에서 두 번째 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거 동사는 그러니까 절이고, 말이 헷갈리죠. 과거 분사는 past participle 구예요. 과거 분사는 말 그대로 절이 아니라 PP예요. PP. 마지막 단계. 모든 동사의 현재형,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 요거의 과거 분사. 여기 나온 세 번째 PP. 그런데 이 과거 분사가 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렇죠?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타동사라서 수동태로 만들면, 앞에 have 동사를 붙여서 이렇게 뒤에 PP를 같이 붙여주면, 이 비동사와 have 동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절로 다시 동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를 헷갈리지 마라.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동사는 절을 구성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과거 분사는 구를 구성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인 것이다. 다만 과거 분사가 절을 만들어내려면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수동태를 만들거나, 과거 분사 앞에 have 동사를 붙여서 완료형 동사를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break, broke, broken. 자, 뭐뭇을 부수다란 타동사일 때 1번, 그 소녀는 the windows. 현재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지 과거 분사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broke를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동그라미. 그 창문들 blank by the boys. 자, should be. 자, 이건 그죠?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글로 써서 보여줘야지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만 확실하게 써서 주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자, 모든 문장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break, broke, broken. 이 답을 써라 그러면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분사. 물론 얘하고 얘를 쓸 수 있죠. 여기는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형 동사를 쓸 때는 얘가 그죠? 얘를 쓸 때는 break라고 옮겨주면 되고 과거 쓸 때는 얘를 쓰면 되니까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소년들이 창문들을 깼다라고 과거 동사를 쓰라는 거예요. 얘는 현재 동사고 얘는 과거 동사니까 누를 쓰면 돼? 얘를 써야죠. 그럼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못 쓰는 거야, 결국. The boys broke the windows. 그 아이들이 창문들을 깨부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비교해 보자고요. 창문들이 깨진 상태에서 windows blank by the boys should be compensated. 자, 썼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문장은 여기 조동사가 나와서 수동태지만 should be compensated라는 동사가 딱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준동사 써야죠. 여기다 동사 또 쓰면 주절주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에 의해서 깨어진 창문들이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준동사는 얘는 동사니까 누를 쓰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얘를. broken. 그죠? 이제 이해됐죠? 결과적으로 3번과 4번 그 다음에 똑같이 3번은 창문들이 소년들에 의해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졌으니까 수동태 were broken. 4번 그 소년들이 그 창문을 깼고 과거 동사가 아니라 완료를 써야 되니까 have broken. 그죠? 그래서 결국은 1, 2, 3, 4번, 5번 깨어진 창문들 그러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깨는 창문이 아니라 broken window지 breaking window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내가 봐도 있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분사를 이해하고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문입니다. 별표를 3개를 땅 때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철저하게 공부하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와 그리고 분사 구문 여기부터 시작해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본동사를 쓸 것이냐 준동사를 쓸 것이냐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현분을 쓸 거냐 과분을 쓸 거냐가 언제나 화두가 됩니다. 현분, 과분 전 세계 영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성급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항상 영어를 강의하면서 별표가 5개나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파트가 바로 이 현분, 과분의 파트입니다. 동사의 본질적인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과 맞물려서 우리말의 의미와 영어의 문장 속의 의미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도 80% 있고 우리말과 잘 매칭이 안 돼서 암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10% 있고 또 실력으로 여러분이 문맥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도 10%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속에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가장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영어권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비영어권의 시험자들에게 가장 많이 제시하는 문제가 현분과분입니다. 자, 앞에 왔다 뒤에 왔다. 그죠? 형용사 됐다 부사 됐다. 막 이러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똑같이 생긴 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과거분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현분, 과분. 현재분사를 쓸 때, 과거분사를 쓸 때 그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동작을 하거나 당하는 주체와 빠졌을 때 한다, 하고 있다, 하게 한다 이러면 현재분사지만 당한다, 된다, 끝났다, 마무리됐다 이러면 과거분사. 현재분사냐 과거분사. 한다 그러면 현재분사, 당한다, 되었다 그러면 과거분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하지만 해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잠시 또 쉬셨다가요. 12장에서 우리가 절과 또는 구의 개념 등을 이해하면서 또 보충해서 준동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